자, 흥보전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내용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할 거예요. 흥보전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예. 흥보와 놀보가 이제 형제고, 흥보는 착한 사람, 놀보는 나쁜 사람이죠. 놀보가 형이고, 흥보가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성품이 전혀 다르고, 나와 있죠. 심술궂은 놀보는 부유하고, 어진 흥보는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제 형인 놀보가 부모님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동생인 흥보를 내쫓았죠. 흥보는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려 하지만 매만 맞은 채 쫓겨난다. 환곡을 타러 가요. 환곡은 봄에 백성들에게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나라의 제도. 지금으로 치면은 뭐가 있지? 무슨 햇살론 이런 그런 이제 나라에서 주최하는 그런 이제 대출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라. 저리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아무튼 환곡을 타러 갔다가 매품파리 이야기를 듣고 병영을 찾아가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던 봄날 흥보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주고 이듬해 봄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준다. 흥보 부부가 박을 타니 온갖 보화가 나왔는데 놀보가 그것을 듣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시죠? 네. 자, 이 장면은 이제 요 장면이에요. 병영을 찾아가 매품파리를 하려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보면 흥보 맞삭이라는 건 이제 그 교통비예요. 교통비. 돈 단량을 받아차고 그러니까 이제 매품팔이를 하기로 했으니 매를 맞는 값은 따로 주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교통비를 따로 받은 거죠. 먼저 선금으로 받은 거예요. 돈 단량을 먼저 받은 거죠. 얼씨구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며 애기 어멈 개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보시오. 요새 애기 어멈은 이제 부인이죠.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이제 지금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 돈을 벌었거든. 30냥이라는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흥보 안에 가는 말이 그 돈은 낸 돈이며 30냥은 낸 돈이요. 흥보 이른 말이 천기누설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말부터 앞세우면 이뤄질 일이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양식을 사서 이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돈 사다 이런 말을 썼어요. 돈 사다. 그러니까 이제 쌀로 돈을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돈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 이제 쌀을 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쌀이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팔아 돈을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아무튼간에 양식을 팔아 이건 양식을 사서 이런 의미고요. 배불리 질끈 먹고 흥보 안에 이런 말이 먹으니 좋긴 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흥보가 하는 말이 본읍 좌수 대신으로 병영 가서 곤장 맡기로 30냥의 결단을 하고 맞싹 돈 단량을 받아왔네. 자 보시면 당대의 세태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놈들이 지네가 벌을 안 받고 이제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대신 매를 맞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면 벌도 안 받는 거죠. 자, 그런 풍조, 그 당시의 세태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보시면 흥보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이릅니다. 그놈의 죄상도 모르고 병영으로 올라갔다가 저 모습 저 몰골에 곤장 10대를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이 될 것이니 죽을 테니 제발 덕분 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흥보가 하는 말. 자, 흥보 아내는 일단 반대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랬더니 흥보가 하는 말이 볼기에 구실이 있나니 구실은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 데가 있다. 볼기가 쓸 데가 있단 말이요. 쓸 때가 정해져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볼기구실 들어보소.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육판서 하였으면 초원 위에 앉아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교자에 앉는 게 구실이에요. 초원 위에 앉는 거 이게 구실입니다. 임금 타는 말에 앉는 거 구실. 선화당에 앉는 게 구실이고 좋은 가마에 앉는 게 구실인데 향사당에 앉는 거 구실. 작청 좋은 자리에 앉는 것. 그 다음에 크고 넓은 집 좋은 집 양반 앞에 앉는 것. 그 다음에 기생집에 앉는 것. 가마 안에 앉는 것. 부담마에 앉는 것. 이게 다 구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볼기의 구실이고 이 구실을 하려면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정승이 돼야 여기 앉고 육판서가 되어 초원위에 앉고 사복시 관리를 해야 여기 앉는데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정승이 될 수도 없고 육판서가 될 수도 없고 사법시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팔도 감사할 수도 없고 수령을 할 수도 없고 좌수별감을 할 수도 없고 이방호장을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쓸데없는 이내 볼기를 놀려서 뭐 하겠는가. 그러니 내 볼기의 구실은 뭐란 얘기예요. 매품이나 팔아먹세. 이것이 내 볼기의 구실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볼기에 구실이 있으니 내 볼기에 구실은 이것밖에 없으니 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흥보 자식들이 벌떼같이 나앉으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고, 호사는 좋은 일, 호화롭게 사치함. 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크군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나를 오동철병을 하나 사다 주시오. 자, 보시면 이 오동철병이라는 건 구리로 만든 병인데 그냥 그 당시에 약간 유행으로 허리에 차고 다니던 술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는, 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이 굶어 죽어가는 이 가족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 그걸 사다 달라고 이제 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흥보가 하는 말이,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차게야. 그러니까 고이라는 건 겉옷인데 얘네가 겉옷이 없어요. 왜? 가난해서. 가난해서 겉옷도 없는데 네가 뭐 병을 사면 어디다 찰래? 쓸데도 없는 거 왜 사다 달라고 하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랬더니 귀민머리에 차도 찰터이고, 그 귀민머리 그 구레나룻 있죠, 여러분. 구레나룻 거기다 차도 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찰터이니 갈비뼈를 뚫어가지고 살에다가 거기다가 차도 찰 테니까 일단 사오기만 사오면 내가 어디다가 차든 차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또 한 놈이 나앉으면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옷 한 벌 사다 주오. 그랬더니 고이 벗은 놈이 어디다 입게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고이 겉옷 밑에다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다 쓰려 그러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흥보 큰아들이, 자 이제 위에는 이제 큰아들이 아니라 뭐 작은 아들들인가봐. 큰아들이 나앉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습니다. 야 이놈들아, 이 동생놈들이, 멍청한 놈들이, 응?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네. 서술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라이 심하구나 후레아들 놈들. 아버지 그렇지 않소? 저놈들이 후레아들 놈들이다. 나는 담비가죽 탕평채에 모초의 한 놈과 한 포단 허리띠 비단주머니 당팔사 끈 꿰어 쇠거울 돌거울 넣어다줘. 이 새끼가 더해요. 동생들을 꾸짖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또 물건도 되게 여러 가지죠. 다 쓸데없는 사치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치품들을 사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굶고 있는데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해악성이에요.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이구 저 웃기는 새끼네 저거 이러면서 웃는 거죠. 그래서 해악성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흥보 큰아들이 희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뭐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보시면, 너 아무것도 안 찾을 듯 하더니 단계를 높여 하는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하는 놈들이로구나. 대송방, 그러니까 이제 큰 가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볼기에서 아주 뭐 온갖 물건을 다 찾고 앉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흥보 이른 말이, 애기여멈 그리 하시오. 쉬 다녀옴세. 이제 그렇게 알아라.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흥보 부인은 반대했으니까. 흥보 병영 내려갈 때 탄식하고 내려갑니다. 도로는 끝이 없는데 병영성 중 어디매요. 조자룡이 강을 넘던 청총만화 있으면 이제 잠깐 금방, 이런 뜻이죠. 금방 가련마는.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서 잘꼬.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가련마는, 금방 가련마는. 몇 밤 자고 가잔 말인가. 이제 멀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날 만에 병영에 도착하니 영문도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툰시하는 깃발이로다. 여러 가지 이제 군영이니까, 군사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이제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고요. 도군뢰의 칠해보소. 이 칠해는
차림새, 모양새 이런 뜻이에요. 차림새, 모양새를 보소. 산짐승 털번거지에 남일광단으로 안을 받쳐. 자, 이거 묘사가 사용되었어요. 갓근고리와 밀화기를 따은 궁초로 만든 갓근 잡아매고 관디엽수 군복들을 배에 눌러매고 날렐용이라는 글자를 떡 붙이고 흥보 앞에 썩 나서며. 자, 그러니까 그 병졸들의 그 뭐라 그러죠? 모양,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흥보 앞에 썩 나서며 에라 이놈 개안 꺼라. 흥보 속마음에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두려움을 느끼죠. 이제 예전에는 이런 포졸들 보면 그냥 잘못한 게 없어도 약간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문 안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4-5명이 앉아 있어요. 흥보가 들어가며 인사하오, 마오. 이제 인사를 받아준 거라고요. 그다음 보시면 거기 니라 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다, 조선에서 제일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 놈이 나서며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여러분, 이 장자라는 건 부자, 여기서는 뭐 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흥보가 내가 조선 제일 가난 흥보요. 그랬더니 아이고 부자께서 와 계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흥보가 가슴이 끔찍하여 깜짝 놀라서 거기는 무엇하러 왔소? 당신은 왜 왔소? 그랬더니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촌서 사는 솔봉애비 모르시오? 25대 가난으로. 세상에 이게 뭐 자랑이요? 대대손손 25대로 가난하다는 얘기죠. 25대째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다. 과장이죠. 25대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소. 또 한 놈 나앉으며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46대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기란 말 듣도 못하였소. 그러니까 이제 얘들 뭐 합니까 지금? 경쟁해요. 무슨 경쟁? 내가 더 가난해. 내가 제일 가난해. 라고 경쟁을 하고 있죠. 이런 거 왜 하는 거지?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내가 제일 좀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품 좀 빨리 팔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한 놈이 나앉으면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자, 매품을 온 순서대로 팔기로 했다. 그랬더니 저분 언제 왔소? 나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그러니까 엄청 일찍 왔다 이런 얘기죠. 엄청 일찍 왔다. 과장이죠, 과장. 그랬더니 한 놈이 나앉으며 나는 온 지가 10여일이 됐다. 10여일이 지났는데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이 없소.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아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1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 매를 못 맞았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흥보가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갑세. 아니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가난을 자랑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누가 가난을 자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웃는 거예요. 이 해악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악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자기의 가난을 막 과장해서 자랑할 정도로 급박하다는 거잖아요. 매품을 꼭 팔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매품 파는 게 뭐 좋은 직업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이 매 맞으면 죽어요. 진짜 10대 맞으면 볼이 그 장독이 오른다 그래요. 이 말랑말랑한 살이 완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람이 그 독 때문에 죽습니다. 매를 맞아서. 그런데 그걸 서로 팔려고 가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궁핍했으면 매품 파는 것조차 이렇게 경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의 후기 사회상. 먼저 매품을 팔려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대신할 정도로 물질주의적 가치관.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품을 팔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물질주의 시대가 되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정도로 궁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상 이거 중요해요. 시대상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난 자랑을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자, 자랑을 하기 시작하죠. 내 가난 들어보.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닿는 벼룩, 뛰는이에요.
뛰는 벼룩이 쪼그려 앉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벼룩이, 여러분 벼룩 본 적 없죠? 벼룩은 이렇게 톡톡톡 뛰거든요. 뛰어댕기거든요. 근데 그 벼룩이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쪼그려 앉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벼룩이 엄청 조그만데 걔가 앉아있을 공간도 없다. 이게 개과장이죠. 엄청난 과장이죠. 그 다음에 삼순구식을 먹어본 내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삼순구식조차 아들에게 먹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삼순구식. 삼순은 30일이고요. 30일. 구식은 9끼.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보통 3끼에서 2끼에서 4끼 정도 먹겠죠. 많이 드시는 분은 4끼 먹고 적게 드시는 분은 2끼 드실 텐데 9끼를 30일 동안 9끼도 먹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난하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한 놈이 나 집에 뭐라고 하냐면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난은 별거 아니다. 나는 더 가난해. 뭐 이런 의미겠죠. 가난 자랑하고 있으니까. 저분 가난은 어떠하오? 그랬더니 내 가난 들어보. 내 가난은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그릇이죠. 그릇 하나가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에요. 여러 날 내려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발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밥을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저 그릇을 쓴 일이 없다. 과장이죠, 이것도. 과장인데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찢고 부엌의 노랑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서서 종기 터뜨리고 들어누운 지 3달이 되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에 쥐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가 먹다가 뭘 흘리고 이래야 이 쥐가 주워 먹을 텐데 밥을 못 먹으니까 쥐가 주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거 기다리고 서 있다가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터져서 들어 누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이죠. 그리고 되게 해학적인 표현이죠. 그죠? 해학적이잖아요. 이 되게 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학의 기본은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그러니까 내가 난 어떠냐 쩔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김딱지기 썩 나앉으며 거기는 참으로 부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더 가난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난 들어보. 조그마한 한 칸 초막 발 뻗을 길이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 있으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가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우리 몸보다 작다는 거예요. 우리 몸보다 작은 집.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이에요.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안에 궁둥이 치는 소리가 4월 8일 관등 다는 소리 같고 집에 연기 나지 않은 지가 밥을 못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연기 나지 않은 지가 불을 떼지 않아서 3년째 되었소. 가난하다는 얘기죠.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가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팔 것이다. 내가 가장 가난하니까. 뭐 이런 얘기죠.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니라. 거기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돼 있죠.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흥보가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돌아올 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가지고 가오. 나는 돌아가오. 그래서 이제 30냥 못 받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하직하고 돌아오며 탄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보 아내의 거동보소.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보솜에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서럽게 웁니다. 왜? 흥보가 매품을 팔고 돌아온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게 울어요. 그 다음 보시면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자, 생기는 대로 먹고 살아라. 이거 되게 조선시대에 중요한 말이죠. 분수를 지켜라. 분수에 맞게. 남 대신으로 맞을까? 매품을 팔겠는가? 에고에고 서러워합니다. 이렇듯 서럽게 오니 흥보가 하는 말이 애기 어머 물지 마소. 애기 어머 물지 마소. 반복. 여러분 이런 반복은 판소리의 영향이죠. 이게 원래 판소리였잖아요. 노래였잖아. 그래서 이런 반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음보,
반복 이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게 판소리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문에 들어가니 병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 내가 나는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부자예요. 일컬을 수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나 매 못 맞고 왔으니까 울지 마라. 이런 얘기죠. 흥부한 애가 이 말을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난군 병영 내려갔다가 매 안이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가 또 있을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안 맞고 돌아왔다 이거죠.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보자. 무슨 밥이 좋던게요. 보리밥이 좋거든 무슨 국이 좋던게요. 비지국이 좋거든.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려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숭늉에는 고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곰은 괴곰이 먹을 만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들깨깻묵 두어 둘레쯤 먹고 찬물 대사발쯤 먹었으면 든든거든. 요거는 흥부가 그 음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노래.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부안에 우는 말이 갑자기 울어요. 아니 좋아하다가 왜 또 울어? 우정, 가장 애중자식. 이 가장은 그 남편이에요. 남편. 가장과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 그러니까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 배골리고 못 먹이고 배를 골리고 못 먹이고 못 입히는 내 서름.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 여영 서름이요. 자 이거 중국 고사 인용이고요. 중국 인물들이에요. 밑에 이제 왼쪽에 보면 쫙 나와 있는데 그냥 중국의 인물들, 중국의 유명한 이야기고 서러워했던 이야기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아황 여영 서름이요. 왕소군의 서름이요. 반처벼의 서름이요. 우미인의 서름이요. 하씨연려 서름이라. 그래서 이런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서러움으로 유명한 사람들처럼 나도 서럽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서럽다는 얘기예요? 가장과 사랑하는 자식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것이 서럽다는 것이죠. 만경창파 너른물을 말말이 다 되인들 끝없는 인의 서름을 어디다가 하소연하겠는가. 그 정도로 서럽다는 거죠. 흥보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뿌리며 지규 목이 막혀 기절을 했다. 과장이죠. 다시 살아나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내어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를 처량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며 이르는 말이, 그러니까 흥부 아내를 흥부가 말리는 거예요. 그만 울어라. 마음만 옳게 먹고 의롭지 않은 일을 아니하면 착하게 살면 장래 한때 나중에 한때 볼 것이니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니 서러워 말고 살아나세.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뭐라 그래요? 사필귀정이죠. 사필귀정.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정의롭게 돌아간다. 정의는 승리한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죠. 부부가 앉아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있는 때 접동과 두견과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우니 누가 아니 슬퍼하겠는가.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 청산 그리고 꽃은 인물의 처지와 대조되는 거지만 접동 두견 꾀꼬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접동 두견 꾀꼬리는 때를 찾아 슬피 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의 정서와 동일. 사실 이게 시로 보면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로 본다면. 근데 이건 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고 같게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산과 꽃은 화려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인물의 처지와 대비되지만 접동두견 꾀꼬리는 인물의 정서를 대변하여 드러낸다. 이래도 맞고 동일하다. 뭐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를 맞지 않고는 돌아왔지만 결국은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매품을 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얘네가 궁핍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서럽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요. 특징들을 좀 봅시다. 일단 갈래가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근원설화에서 시작해서 근원설화, 이 근원설화가 판소리 사설로 발달을 하고 이 판소리 사설이 판소리계 소설로
발달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이제 구전되던 것들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소리였기 때문에 운율이 있는 문체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문, 한글로 쓴 소설이다. 성격은 풍자해악.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건 이제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그 다음에 주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 표면적 주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인데, 이면적 주제는 몰락양반과 신흥분홍 사이의 빈부 갈등. 신흥분홍이다. 신흥상인계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빈부격차, 그 조선 후기에 빈부격차가 컸던 것을 이제 드러내주는데, 이 몰락양반은 흥부. 그러니까 몰락양반은 흥부로 대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흥분홍은 놀부로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제로 설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형제가 아닌 계층이 다른 인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시기의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시대상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판소리 사설의 특징. 그래서 운문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운문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판소리 때문이라는 거죠. 판소리라는 건 원래 1인극이고 혼자 나와서 창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거동보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판소리 사설의 특징.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뭐뭐 보소 이런 거. 이런 거 다 판소리적 문체예요. 판소리 사설의 특징. 그리고 이런 게 판소리적 문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채만식 작품, 태평천하, 뭐 논이야기 이런 작품들에 보면 이게 잘 드러나요.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낼 수도 있어요. 채만식 작품을.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원 자체가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그래서 그 역사적인 시대적인 특징,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그 시기에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선정한 거야.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를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뭐 있었어요? 매품을 팔게 했다. 그죠? 이런 금전,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실 이건 부정부패로 볼 수도 있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돈으로 떼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이 백성들이 가난했다. 뭐 이런 시대상,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상과 세태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풍자와 해악.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해악은 웃음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장과 열거, 희화화, 언어유희 뭐 이런 것들이 해악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언어유희는 딱히 없었지만 과장과 열거는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희화화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흥보의 아들들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되죠. 약간 뭐랄까 좀 모자란 애들이죠. 아빠가 매품 팔러 간다는데 걷다 대고 뭐 사다 달라고 찡찡대니까 이게 이제 철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풍자, 대상에 대한 조롱이나 비꼼, 비판 이런 것이 풍자인데 뭐 여기서는 풍자가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놀부를 풍자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풍자가 쓰이진 않았어요. 근데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풍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소리계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도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 이 단어 뜻 같은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필기들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필기된 단어들, 뭐 말의 의미,
이런 말의 의미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의 의미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필기한 내용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판소리 개소리의 특징까지 잘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